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아픈 건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입니다. 괜찮다고 넘긴 말 한마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 믿었던 선택 하나가 어느새 오해가 되고 그 오해는 마음에 오래 남아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그때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까? 그 말 한마디를 끝내 꺼내지 못한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조용히 굳어버린 마음은 생각보다 깊은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녀의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들의 손길, 그리고 창구 위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들. 어머니는 딸의 뒤에서 말없이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딸은 창구 앞에 서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 통장에서 최근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딸은 무심코 뒤를 돌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아주 잠깐 스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어머니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딸은 더 말을 줄였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비였고 남은 치료비를 미리 정리해 둔 것이었고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변명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눈에는 어머니의 침묵이 회피처럼 보였습니다.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딸은 짧게 말하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 한쪽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믿음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서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설명보다 더 크게 남은 건 이해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은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돈 말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조심하려는 기색이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옷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괜히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큰 돈이면 저한테라도 한마디 했어야죠. 딸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책임을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딸은 그 말에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괜한 간섭을 하는 사람처럼 밀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제야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조금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면 괜히 더 마음 쓸까봐 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믿지 못해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아직도 애로 보시는 거죠?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잇기도 전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어머니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설명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며칠 전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었고 딸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딸을 멀어지게 만들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도 딸을 위해 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오해가 되어 자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가슴에는 설명하지 못한 진실보다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모녀는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방 안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직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근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말 뒤에 어머니를 바라봤던 자신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눈빛이 의심이었다는 걸 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오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로 넘겼고 아프다는 말조차 끝까지 숨기곤 했습니다. 딸은 그런 어머니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강함이 자신을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도 이웃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 말이 딸에게는 알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큰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속은 건 아닐까? 혹시 혼자 무리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믿지 못해서 말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그 감정은 의심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딸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 딸이 아니라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 말이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딸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 그리고 그 말은 너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모습이 미안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쯤은 나한테 기대주지 않았을까? 딸에게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곁에 있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꺼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반대편에서 어머니 역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깼는지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컵 마시려다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다른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치료를 조금 더 이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는 말에 어머니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돈이었습니다. 딸도 손주도 괜히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건 혼자서 버티고 아픈 건 티내지 않고
부족한 건 자신이 감당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딸의 눈빛을 보던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딸에게 말을 더 아끼게 됐습니다. 설명할수록 서로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조용히 나와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딸의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 짧은 대답이 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괜찮다라는 말 뒤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있는지 어머니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딸에게는 외면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 모녀는 같은 부엌에 서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닿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오래 갈수록 작은 오해는 더 큰 상처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장을 보러 잠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수척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민한 건가? 딸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식탁 옆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눌러 잡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급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말과 달리 창백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요. 지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소란 피울 필요 없다. 그 말에 딸의 마음속에서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해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로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 딸은 초조하게 번호를 확인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미루신 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딸의 눈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미루셨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은행에서 느꼈던 그날의 감정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질까봐. 그 한마디에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은행에서 느꼈던 분노와 서운함 뒤에 어머니의 선택이 숨김이 아니라 지켜주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안도와 함께 깊은 자책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먼저 믿지 못했을까? 병원 복도에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의 온기에서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말들은 아직 서로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였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늦은 오후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딸은 그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기엔 서로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마,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말하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행에서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를 믿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혼자서만 삼키고 있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눈빛이 제일 힘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냥 걱정됐어요.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아프고 저는 늘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요. 딸의 말에는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까봐 그랬다. 내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딸의 가슴이 세게 저며왔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딸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딸의 손을 힘없이지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억울했다.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줘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보마.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어머니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마음도 그 빛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딸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어머니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다음 진료는 제가 같이 갈게요. 딸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을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딸의 마음을 조용히 안심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자연스럽게 약 봉투를 챙겼습니다. 복용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어머니의 말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 한쪽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몸 상태를 숨기지 않고 말하려 노력했고 딸은 묻기 전에 먼저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다시 말이 엇갈리고 서운한 표정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실에서 나눴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모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먹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사실은 많이 서운했다.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로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모녀의 거리는 아직 완전히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 등을 돌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말이 아직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묵혀둔 그 억울함의 끝자락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리 와서 앉아볼래? 딸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그날 말이다. 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줄 몰라. 그래서 그게 많이 억울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 딸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빛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된 것 같더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느낄 줄. 어머니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제는 안다. 너도 나만큼 답답했을 거라는 거.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말 안 해도 혼자 판단하지 않을게요. 대신 저도 좀 믿어줘요. 어머니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같이 견뎌보자.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 남아있던 억울함은 조용히 자리를 잃고 따뜻한 안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이제는 마음을 닫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 기대도 되겠구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